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런 증상이라든지 이런 의료 관련된 상담을 요청을 주시면 그걸 이렇게 하기가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어려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뭐 네이버 지식인이랄지 또 다른 채널 같은 데서는 이런 상담을 막 하기도 해요. 실시간으로 다 물어보세요 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도 할 생각이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저는 적절한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진단이 내려지고 엉뚱한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직접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이제 선생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전 불안정형 협심증 증상을 겪었고, 여기서 일단 저는 불안정형 협심증 증상이란 게 뭐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협심증 중에는 이제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이 있는데, 안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하거나 뭔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이제 협심증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불안정형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흉통이 지속적인 흉통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흉통.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면 도대체 이게 흉통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흉통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슴 못 그리겠네. 어쨌든 여기가 그냥 가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앙이고, 그러면 왼쪽이 아픈지 오른쪽이 아픈지, 여기가 이제 왼쪽, 여기 오른쪽입니다. 아니면 요 가운데가 아픈지, 느낌은 어떤지, 짓누르듯이 아픈지, 아니면 콕콕 쑤시는지, 조이는지, 또는 뭐 이게 얼마 동안 아팠는지, 또 아프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얼 하고 있을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가 이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3시간 동안 이어져도 똑같은 강도로요. 3시간이 똑같은 강도로 계속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심장이 잘못된 생각 못했다 이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불안정성 협심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3시간 동안 이 협심증 이게 계속 아프잖아요. 이러면은 본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응급실로 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신경병증이 와가지고 이 통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아프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통증이 30분만 돼도요, 못 버팁니다, 사람이.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3시간 동안 아팠는데, 이때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진료를 안 받으셨다 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셨대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특이한 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봐서 만약에 상담을 해주셨다면 아무것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어떤 검사를 했는데 어떤 특이한 점을,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건지 오케이라는 거, 단순히 그냥 심전도만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심장 초음파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큰 병원 같은 데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이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상동맥 조영술 했으면 괜찮다, 오케이다, 이러면 사실 이런 논의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 이러면 뭐 별로 특히 이제 관상동맥 병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심전도만 가지고 괜찮다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력이 중요합니다. 과거력. 그러니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젊은 30대 정도 되는 남성이 그런 건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분이 그러고 나서 또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비스무리하게 이제 답을 달아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 또 답을 주셨어요. 약간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개인 정보에 해당을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또 그걸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또 제가 더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답에서도 제가 더 또 여쭤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소통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가슴이 아팠는데 혹시 내 심장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걱정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왜냐면은요, 이게 그 협심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관상동맥이 세 가닥이 있는데, 요게 콱 막혀버린 게 아니라 약간 막혀가지고, 여기 이제 피가 약간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아파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심장이 괴사까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괴사까지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심근경색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심근경색을, 괴사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CTM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엔자임이에요. 엔자임. 그러니까 피 검사로 하는 심근 효소 수치. 예.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죽어서 뭔가 분비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효소 수치죠. 요걸 엔자임을 보면은 거의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되게 특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굳이 영상 검사를 하겠다 이러면은 저는 CT보다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MRI를 더 추천을 합니다. MRI 중에서 이제 가돌리늄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써서 그게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시점에 따라서 언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